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5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57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문단에 귀납적 정의의 뜻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귀납적 정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처음 몇 개의 항과 차례로 그 다음 항을 정할 수 있는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자, 두 가지 체크해 볼게요. 몇 개의 항, 그리고 관계식. 자, 수열을 귀납적 정의라는 말은 수열을 정의할 때 몇 개의 항 그리고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보기 보시겠어요? 자, 이 네모칸 보시면은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죠. A1,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항, 관계식. 이와 같이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첫 번째 항을 알고 이런 관계식을 알면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죠. 자, 자연수 1을 대입해 볼까요? n에 1을 대입하면 A2 두 번째 항을 이와 같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면 n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세 번째 항의 수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수열의 모든 항을 이 하나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가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를 구하시오. 홀수번 문제만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로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항이 1입니다. 그리고 관계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는 자연수를 차례로 1, 2, 3, 4 대입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은 A1-3. 자,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항은 제 두 번째 항은 -2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항은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A2-3. 자, 앞서 두 번째 항 A2의 값을 -2라고 구했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5가 나옵니다. 네 번째 항은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되는 것 같네요. 3을 대입하면 A4는 A3-3. 그러면 -8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항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로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은 1, 자,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는 수를 차례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해 볼게요. A2, 2A1 더하기 1. 자, A1이 1이니까 결과는 3이 나오겠죠? 자, A3,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됩니다. 2 곱하기 A2 더하기 1. 자, 앞서서 A2가 3이라고 우리가 구했잖아요. 3을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6 더하기 1, 결과는 7이 나오겠네요. 자, n 대신에 3을 대입해 봅시다. 2A3 더하기 1, 그것이 네 번째 항이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3을 우리가 7이라고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은 15. 자, 다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 n 대신에 4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A4 더하기 1. 자, 앞서 네 번째 항이 15가 나왔네요. 15를 그대로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은 31이 나온다. 됐죠? 가로 1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 이거는 등차 수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등차 수열이 뭐예요? 등차 수열? 차이가 같은 수들의 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었죠.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은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 그 차이가 항상 -3으로 일정합니다.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어떤 일정한 상수의 값으로 주어진다면
그 수열들은 모두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변에 더해지는 -3이 바로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겠네요. 자, 그럼 가로 2번의 네모칸을 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로 2번의 네모칸을 만족하는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등비 수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비가 일정한 수들의 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자, 가령 AN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N분의 AN 플러스 1은 3이다.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 이전 항인 n번째 항으로 나누었을 때 결과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일정한 비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N 앞에 곱해져 있는 3은 바로 등비 수열의 공비를 의미하게 되겠네요. 됐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리한 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다음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자, 예제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 같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여러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눌 때 한 변의 길이가 2의 n-1제곱분의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럴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가로 1번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을 세워보자. 자, A1을 보시면 사각형의 개수가 1개입니다. A2는 4개, A3는 16개. 4씩 곱해져 나가고 있죠? 등비 수열이네요. 그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4를 곱한 값과 같다. 자, 다음 가로 2번 A6의 값을 구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A4가 64인 거 알고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n 대신에 자연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자, n에 자연수 4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네요. 다섯 번째 항은 4 곱하기 A4 256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자리에 5를 대입하면 여섯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항은 4 곱하기 A5 1024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건 수를 대입해서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 1번에서 얘기했죠? 자, 다음의 등식,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하는 수열 A에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더라. 등비 수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은 첫 번째 항 A1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일반항 AN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4의 n-1제곱, 일반항은 4의 n-1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여섯 번째 항을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n 대신에 바로 6을 대입하면 여섯 번째 항이 4의 5제곱, 결과가 102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58페이지의 예제 1번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158페이지 문제 2번, 그리고 159페이지에 문제 3번과 창의 탐구 돋보기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잘 해결이 되시나요? 자, 2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 1번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단계의 그림과 2단계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1단계에서 막대가 쓰인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총 12개입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그림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 막대의 개수는 1단계의 개수와 같죠? 그러면 새로 추가가 되는 막대는요,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가 됩니다. 자, 1단계의 막대 개수는 7개가 나왔죠. 12개가 나왔죠. 그런데 2단계에서는 기존의 12개에서 새로운 막대 몇 개가 7개가 추가가 된 거네요. 자, 그 다음 3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3단계. 자, 3단계에서도요 2단계 모양의 막대가 보이네요. 지금 3단계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막대들은 2단계의 막대의 개수와 같죠. 거기에서 다음에 빨간색 막대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단계에 들어가는 막대의 개수는 2단계에 들어갔던 막대의 개수 12 더하기 7, 12 더하기 7에서 새로운 막대의 개수 몇 개? 7개가 추가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4단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3단계의 막대의 개수에서 새로운 게 7개 추가되어 4단계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의 막대가 계속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관계식들을 보면 3단계에 12 더하기 7은 2단계의 막대 개수가 되는 거죠. 즉 식을 세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3은 A2 더하기 7. 따라서 가로 1번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써보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AN은 무슨 수열입니까? 그렇죠? 등차 수열이네요. 자, 가로 2번 A10을 구하자. 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인 걸 아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은 12, 공차는 여기 더해져 있는 수가 공차가 되는 거죠. 7. 따라서 일반항 AN은 12 플러스 n-1d. 그럼 따라서 A10은 75라는 gat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1200ml 물이 들어있는 냄비 안에 80ml 물을 더 넣은 다음 물의 4분의 1을 증발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원래 들어있는 물의 양은 1200ml고요. 새로 더해지는 물의 양이 80ml라고 해요. 총 1280ml의 물이 되는데 이것을 4분의 1, 물의 4분의 1을 증발시킨다고 하거든요. 4분의 3만큼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럼 냄비 안에 남아있는 양은 960ml가 되겠네요. 이것이 A1이다. n번 이와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남는 물의 양 AN 플러스 1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AN ml의 물의 양에 80을 더하죠. 4분의 1만큼을 증발시킵니다. 그럼 남아있는 양은 AN 플러스 80에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요. n 플러스 1번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이 되겠죠. 따라서 가로 2번은 관계식을 세우면 an 플러스 1은 4분의 3 an 더하기 8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3의 값을 구해봅시다. 이와 같이 관계식을 구했으니까 n 대신에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A3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n에 2를 대입하게 되면 780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를 대입하면 이제 A3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645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창의 탐구 돋보기 문제, 창의 탐구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숫자를 다 써서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 아마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관계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정사각형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사각형을 보시면 1단계의 정사각형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5개의 타일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가운데 이 네모 정사각형은 1단계에 있는 정사각형이죠. 이 사각형들이
새로이 더해지는 사각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사각형의 개수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정사각형의 개수만큼 더하면 2단계에 해당하는 정사각형의 총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와 같은 십자가 모양의 정사각형은 원래 2단계에 있는 정사각형이죠.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 사각형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3단계의 정사각형의 개수는 2단계의 정사각형 개수였던 1 플러스 4개에서요 8개를 추가한 1 플러스 4 플러스 8개가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단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 정사각형의 개수에서요 검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12개가 새롭게 추가됐네요. 다시 얘기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8에서 새롭게 12개의 사각형이 추가가 된 거구나. 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A1은 1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관계식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2단계와 3단계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n번째 단계 n단계에서는요 이전 단계에서 새로운 숫자를 더하면 n단계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은 an에서 무언가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될 텐데요. 자, 이 빨간색 숫자들을 한번 보실래요? 4, 8, 12. 그럼 5단계에는 새롭게 더해지는 수가 얼마가 올 것 같으세요? 그렇죠. 16이 오겠죠?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뒤에 더해지는 이 숫자는 4의 배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단계에서는 4n이 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양 a1은 1, 그리고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정육각형 bn의 관계식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T1 1단계의 정육각형의 개수는 1개죠. 그 다음 2단계의 정육각형의 개수를 보시면 1단계의 개수에서 6개의 정육각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1단계의 개수에서 새롭게 6개의 도형이 추가가 됐구나. 3단계 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색 모양의 도형은 2단계의 도형과 똑같죠. 2단계의 도형의 개수에서 새롭게 12개의 도형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의 개수였던 1 플러스 6에서 12를 더하면 3단계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3단계 도형에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3단계 도형에서 새롭게 하나, 둘, 17, 18개가 추가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개수를 구해보면 3단계의 개수 1 플러스 6 플러스 12에서 새로운 18개의 도형이 추가가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 그리고 3단계와 4단계의 관계를 보면 n 플러스 1단계는 n단계에서 어떤 수의 값을 더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빨간색 글씨들의 규칙을 보실래요? 2단계 6, 그 다음 12, 그 다음 18. 그러면 5단계에 새로 더해지는 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24가 되겠죠?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6의 배수들이 오네요. 따라서 bn 플러스 1, 이 bn 플러스 1번째 항은 bn의 항에 6n을 더하면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수열 b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면 첫 번째 항은 1, 그리고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6n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몇 개의 항과 관계식으로 이와 같이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